자, 이번 시간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위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자, 위치 관계라는 건,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요. 만나, 안 만나. 이런 거. 안 만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를 좀 할 건데, 자, 일단은 그림 그려봅시다. 뭐, 만나는 경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인데 요렇게 만나요. 요거 뭐라고 하냐면 일치하는 경우. 자,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평행한 경우, 요걸 평행하다고 하거든. 자, 이런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요. 자, 요거는 일치하는 경우, 요거는 평행한 경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사실 중학교 2학년 거에서 나왔던 건데,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특별히 어, 두 직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수직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직각이 되는 경우는, 교각이 직각이면 이걸 수직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이제 수직이 되는 경우, 요게 하나 포함되는 거니까 요걸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경우를 좀 볼 건데, 자,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요렇게 1차 함수 형태로 된 요 식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거 요렇게 쓸까?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되겠죠?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자, 일치한다는 건 시기. 그러니까 요건 왜 그런지 알죠? 기울기 다르면은 이렇게 언젠가 만날 거 아니야. 어떤 애,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다르다는 거는,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러면 얘가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만나겠죠. 기울기가 다르면. 그죠? 자, 그리고 일치한다는 건 그냥 식이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평행한 경우는 어떨까? 평행한 경우는, 자, 기울기가 같아야 돼. 나란히 가야 되니까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자, 이때 내가 y축을 이렇게 있다고 치면, y축과 만나는 점은 달라야겠죠? 그지? y축과 만나는 점은 다르죠? 그냥. 그래서 얘는 y절편이 다르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거야. 그죠? 이렇게 다르면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자, 해가 한 쌍인 거고요. 일치하는 경우는,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야. 해가 무수히 많다. 그죠? 이 두 식이 동일하니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순서쌍들은 무수히 많을 거고요. 자, 평행한 경우는 해가 없다는 거죠. 해가 없다. 교점이 없으니까. 교점이 해니까요. 해가 교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수직일 때는 뭐죠? 수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건 기억합시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요렇게 한국말로 쓰면 요렇게, 기호로 쓰면 m'은 마이너스 1.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거 중요하니까 얘는 꼭 기억해둡시다. 요 나머지는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데, 요 수직인 것만 추가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왜 수직이라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냐? 여기다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볼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두 직선이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수직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여기 A 직선, B 직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편의상 평행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A 직선을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여기 평행한 것 같죠?
원점 지나게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요걸 A 프라임이라고 하고 요거 평행 이동한 거야. 그리고 자 B도 마찬가지 요렇게 하면 평행한 거 같나요? 그러면 원점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원점 지나게 B 프라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B 프라임 같은 경우는 A 프라임 같은 경우는 자 A가 요게 A라고 해봐요. 요 위에 있는 거. 그러면은 A 프라임 같은 경우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그죠? 요게 이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기울기는 같아야 하고 y절편은 여기 원점을 지나도록 했으니까 y는 mx로 쓰고, 자 b가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이었다면 b 프라임 직선은 y는 m 프라임 x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임의로 어떤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여기다 그을까? 하필이면 저기에 만나서 자 여기 만나는 점을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요 점은 요 점을 아이고 다 지워졌어. 자, 요 점을 뭘로 할까? A, B로 할까? 그냥 P로 하자. P. 여기는 O, 여기는 PQ. 이렇게 쓸게요. POQ. 그럼 여기는 직각삼각형이죠. POQ가. 직각삼각형이고, 왜냐면 이거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 수직으로 만난다 했으면 여기도 수직일 테니까. 그죠? 그리고 P의 좌표가 A, M 프라임 A가 될 거고요. 자, Q의 좌표는 A, M A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할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을 하시면 자, 뭘 하냐면 결국엔 요거죠. PO 제곱이랑 QO 제곱을 더하면 PQ 제곱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럼 PO 제곱은 자 A 제곱 플러스 요거 M 프라임 제곱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직각이잖아. 여기 직각삼각형 얘를 이용해서 A 제곱 더하기 요거 M 프라임 제곱 A 제곱 하면 PO 제곱 됐죠? 그 다음에 QO제곱도 마찬가지. QO제곱도 요거 A제곱이고 요 길이 요거의 제곱이 요거 M제곱 A제곱이니까 자 A제곱 더하기 M제곱 A제곱 하면 자 PQ제곱이니까 PQ는 요 길이가 요 위에 M'A에서 MA를 빼면 되죠. M'A에서 MA를 빼서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요거 전개를 하면 자 m 프라임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 a 제곱이죠. a 제곱이죠. 그지?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한 거 m 제곱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좌변은 그냥 그대로니까 여기 똑같은 거 그대로 써서 복사해서 여기다 씁시다. 뭐야 a가 복사가 안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거 없애. 여기 똑같은 거 없어지고요. 요거 m제곱 a제곱 똑같은 거 없어지죠. 그럼 여기는 2a제곱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mm 프라임의 a제곱이니까 요 a제곱도 나눠지고 요 2도 나눠지면서 m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죠? 이거 평행이동 했으니까 확인했죠? 그러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반대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구나.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때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거야.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야 여기서 뭐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3과
소가 아니라 수직인 직선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되겠다. y는 자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자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곱해서 1 되는 게 역수였죠? 그럼 마이너스 1 되려면 부호를 또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의 역수야. 역수의 부호 반대. 역수의 부호 반대가 기울기고 y절편은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다. 식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울기만 딱 따져도 뭐만 확인하면 아이고 요걸로 할까?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인다. 이것도 안 보인다. 이 색깔로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기울기를 주면 기울기 그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일치하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여기 평행한 경우는 이렇게 된 거죠. y는 2x 플러스 3과 평행한 직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식 세울 때 자 평행하면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 달라야 되니까 기울기 2잖아요. 그지? 그러면 기울기 2 똑같이 쓰는 거야. 2x 그리고 y절편은 다르니까 뭔가 3이 아닌 어떤 상수가 됩니다 라고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식 세울 때 기울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수직이든 평행이든 그러니까 수직이라든가 평행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달라는 거지. 되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경우를 나눠서 해야 돼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것만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x,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될 때 요건 1차 함수꼴 요거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 형태 방정식꼴 요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럼 얘랑 똑같이 조건들을 확인을 해보자.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며.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봐야겠죠. 요거를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란 얘기지. y는 뭐야? y는 자 요거 2양하고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요거 바꾸는 거는 직접 해보세요. 2양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자 요것도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요렇게 되겠죠. 됐나요? 간단하네. 그러면 자 기울기가 달라야 되는데 기울기를 봅시다. 요게 기울기지 이게 기울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 서로 달라야 돼. 요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양변에 뭘 곱하냐면 마이너스 뭘 곱하자 a 프라임 분의 b 요걸 곱해봅시다. 자 그럼 좌변에 이렇게 곱하면 요건 플러스 되고요. b가 약분되니까 a 프라임 분의 a가 되고 자 우변은 플러스 되고 이번엔 a 프라임이 약분되니까 b 프라임 분의 b가 되겠죠. b 프라임 분의 b 그럼 봤더니 요게 뭐냐면 x 계수의 비율이야. x 계수를 분수로 썼어. 비율로.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y 계수의 비율 쓴 거야. 그지? 그러니까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을 봤더니 그게 서로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구나. 기울기가 다른 거구나. 되죠? 그러면 기울기가 같으려면 이게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 일치하는 거나 평행한 경우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x계수의 비율과 y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되네. 그죠? 이게 같아야 되는 이게 같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같다가 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x 계수의 비율과 아이고 a를 써야 되는데 자 y 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으면 일치하는 거랑 평행하는 거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일치하는 거는 거기다가 y절편 같아야 되죠. 평행하는 건 y절편 달라야 되고 그러면 y절편 한번 봅시다. y절편을 보면 여기 y절편 써있죠. 이게 y절편들이야. 오케이.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서로 같아야 된대. y절편. 그래서 양변에 이번에는 뭘 곱할 거냐면 마이너스 c분의 b 프라임 요렇게 아니죠. 요렇게 하지 말고 b분의 c니까 요럴 때는 요렇게 하자. 마이너스 b니까 c 프라임 분의 b 요렇게 곱하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좌변은 이제 플러스 되면서 b가 약분되죠? 그러면 c 프라임 분의 c가 되고, 자, 우변은 플러스 되고 b 프라임이 약분되 아니 b 프라임이 된다. c 프라임이 약분되니까 b 프라임 분의 b가 남네. b 프라임 분의 b 요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뭐야? 요거는 y 계수의 비율이었잖아. 그리고 요건 상수항의 비율이죠. 아, 그러면 상수항의 비율까지 같으면 일치하는 거구나. 상수항의 비율까지 같으면 일치하게 되겠고, 자, 요게 다르면 상수항의 비율이 달라지면 그러면 y절편이 다른 거니까 오케이. 이거는 평행한 거구나. 평행한 거구나. c 프라임분의 c가 다르면 상수항이죠.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면 그죠? 그땐 평행한 거. 자, 그래서 요거는 다 뭐다? 계수의 비율을 보는 거야. 계수의 비율. 요렇게 좌변으로 이항해서 쫙 정리해 놓고 요 계수의 비율을 봐서 비교해서 x계수와 y계수의 비율이 서로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자, x계수의 비율과 y계수의 비율이 같은 경우에 상수항의 비율까지 같으면 일치하는 거고,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면 그땐 평행한 거고. 됐죠?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수직은 어떻게 해요?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며. 오케이.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기울기였죠? 얘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 정리를 하면 b 프라임 분의 여기는 a 프라임 요렇게 될 거고요. 그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양변에 bb 프라임을 곱해요.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요거 이항하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0 요렇게 되죠. 아,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써봅시다.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더하면 0이 됩니다. 이걸 봤더니 x 계수끼리 곱한 거랑 y 계수끼리 곱한 거의 합이 0이다. 즉, 요 과정, 요 중간 과정을 잘 보면 x 계수의 곱과 y 계수의 곱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다라는 거죠. 그죠? 부호가 반대다. 그렇구나.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겠구나. 아, 그래.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새로 나온 거니까. 반드시. 요건 나머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도 했던 거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수직인 거는 새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 빨간색으로 요거 쓴 거는 이제 식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니까, 그럼 이 모양도 식을 세울 수 있겠는데, 자, 얘는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2x 플러스 3y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어. 요 직선이 있어. 요 직선과 만약에 수직인 직선이 있다. 수직인 직선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요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수직이면은 곱해서 더한 게 0. 그지? x계수 곱한 거랑 y계수 곱한 게 같은 절대값의 부호가 달라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2 곱하기 얼마랑 3 곱하기 얼마가 같아야 된대잖아.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서로 상대방의 수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x의 계수는 y 계수 같다 써.
3x라고. 2 곱하기 3 하는 거지. 2 곱하기 3. 그 여기는 3 곱하기 2로 하면 되잖아. 대신 부호는 다르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 더했을 때 0이 되니까. 그 여기는 마이너스 하나를 주면 되겠죠.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어때요? 모양이 간단하죠? 요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 여기가 2하고 플러스 3이니까 3하고 마이너스 2. 그죠? 응? 2, 3은 6, 2, 3은 6 이렇게 만들 2, 3은 6, 3이 6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여기 6은 왜 6을 썼지? 여기는 모르죠? 상수항은 모르니까 상수항은 이렇게 알겠죠? 상수항은 이렇게 잘못 썼어요 선생님이. 6은 아니고 상수항은 당연히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뭔가 지나는 점이랄지 뭔가 줄 거 아니야. 또 다른 조건을 줄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C까지 구하면 되겠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평행도 있잖아. 평행도 요거를 좀 써먹으면 자 2x 플러스 3y 플러스 6은 0이라는 직선 요것과 자 평행한 직선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걸 어떻게 식을 세우면 좋을까 봤더니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같으면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 비율을 1로 만들면 편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거는 그냥 괜히 여기다 쓰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1 되게끔 그냥 적당히 만들자고.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2하고 3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2하고 3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2, 3분의 3 똑같잖아. 1로. 그치? 대신 상수항은 모르는 거지. 여긴 6이 아니겠죠. 6이면은 일치하는 거고 6이 아닌 걸로 들어가니까 상수항의 비율은 서로 달라서 평행하게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상수항인 C를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됐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직선을 줍시다. 자, a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a 마이너스 3의 x 그리고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요.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있을 때 첫 번째 뭐 평행할 조건을 확인해 봅시다. 자, 평행하다라고 했어. 그럼 평행이다라고 하면 자, 요 위에 거 아니고 요 밑에 걸 요걸로 보면 되겠죠? 두 직선이 평행하면 자, x 계수의 비율과 a-3분의 a와 자, y 계수의 비율 4분의 a-3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리고 상수항의 비율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달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자,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의 식을 정리를 하면 자, a-3끼리 제곱이 되겠죠. 여기 곱하고 이거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양변에 4랑 a-3을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a-3 곱해져서 약분돼서 여기 4가 곱해져서 4a 되고 자, 이쪽은 이렇게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이라서 자, 인수분해 빨리 하시고 자, a 값을 구하면 a는 1 또는 a는 9가 되는데 자, 주의할 점은 이게 그냥 둘 다 답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는 평행이고 하나는 일치일 거야. 일치. 왜? 상수항의 비율까지 같아버리면 일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요 조건이 중요한 거거든. 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러면 a에다 1 넣어봐요. 1. a가 1일 때는 자, 요 식에다 넣어볼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얘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일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그리고 a가 9일 때는 여기가 9 넣으면은 6분의 9가 되니까 6분의 9면 얘가 3으로 나눠서 2분의 3 되겠죠? 여기도 9 넣으면은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되겠죠? 아, 그럼 요게 이제 평행한 거다. 따라서 평행할 조건, 그러면 a는 9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일치할 조건 물어봤어. 그럼 일치할 조건은 이미 나왔죠. 방금 전처럼 했는데 요번에는 는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니까 a가 1일 대로 해버리면 되겠죠. 일치할 조건은 a는 1이다. 이렇게 돼버려. 그지? 됐나요? 그리고 서로 수직인 조건. 자, 수직이 되라. 특별히 수직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x 계수끼리 곱한 것과 y 계수끼리 곱한 것을 합한 게 0입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된다. 그러면 여기는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랑 플러스 4a니까 플러스 a가 될 거고, 여기 상수항은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니까, 자, 요때 자, a 마이너스 3이랑 a 플러스 4죠. 그러면 이게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4. 얘는 요렇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일 때는 뭐 이게 여기 3 들어가면은 여기가 0 되면서 얘는 x는 얼마 꼴이고 요거는 y는 얼마 꼴이잖아. 그지? 그러면 x는 얼마 꼴이면 y축과 평행한 직선, 요거 y는 얼마 꼴이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서로 수직이 되는 거고, 요때는 a가 3일 때는 여기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씩 없어지니까. x랑 y랑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죠? 얘는 축과 평행해가지고 축계 평행한 두 직선이 돼서 수직인 거고, 요거는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얘 두 직선이 서로 1차 함수 형태로 돼가지고, 그죠? 비스듬한 직선으로 돼서 수직인 거고,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 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요건 간단하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세요 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막 줄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어? 4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과 평행하고 뭐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난데, 뭐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평행. 그럼 어떻게? 요 평행. 요 생각을 좀 해서, x계수와 y계수의 비율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x계수랑 y계수를 똑같은 걸로 쓰면, 그러면 와우, 4분의 4, 1분의 1 똑같다. 그리고 상수항만 마이너스 3이 아닌 얼마 다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워놓고 요것에다가 마이너스 2,3을 대입해서 해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3 대입하면 3이죠. 그래서 따라서 C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오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답 뭐가 돼요? 4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다. 됐죠? 괜찮네. 또 수직인 것도 한번 해볼까? 자, 수직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자. 자, x 플러스 3y는 3과 수직이고, 뭐 지나는 점 뭐 줄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요 개수가 1하고 3인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 개수끼리 곱해서 x개수 곱한 거 y개수 곱한 거 더하면 0이다. 따라서 여긴 1하고 3이니까 1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1로 만들면 된다고 했죠. 1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1로 만드는데 부호가 달라져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 되게끔, 그죠? x 개수끼리 곱한 게 플러스니까 y 개수 곱한 건 마이너스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자는 거야.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몰라. 이렇게 상수항은 몰라. 아직 몰라. 근데 여기다가 뭘 대입하자? 1, 마이너스 3을 대입하자. 그러면 1, 1 대입하면 3이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3이 되겠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 정답. 직선의 방정식은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 요렇게 만들 수 있겠다. 됐나요? 이런 것들이구나. 오케이, 괜찮아요. 좋아. 쉽네. 쉽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이제 자취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 자취 방정식 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쓸 거긴 한데, 뭐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앞으로 이제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지. 자취 방정식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자, 어떤 점이 지나는 자취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지나는 점을 x, y로 둔 후, x, y로 둔 후에 그 점의 좌표를 x, y로 둔 후에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 이거야. 관계식을 구한다. 근데 이 관계식을 구하는 방식이 주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공식에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 뭐 피타고라스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기울기식이라든지,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앞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가 a, b야. 그리고 자, 이 위에 임의의 점을 x, y로 둔 다음에, 그죠? x, y로 둔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그리고 관계식을 구해라. 그 관계식을 구하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식에 대입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 적용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의 정의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지. 사실 지난번에 했을 땐 기울기의 식에다가 적용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를 구했어. 여기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요 가로가 x-a였고 요 세로가 y-b였으니까, 그죠? 기울기식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은 기울기입니다. 이걸 해서 양변에 곱해서 정리했더니 y는 m에 x-a에 플러스 b 이렇게 되더라. 이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하는 방식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듯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 어떤 점의 자취를 나타내는 방정식은 그 점의 좌표를 x, y로 둔 다음에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데, 그 관계식은 주어진 식에 대입하거나 공식에 적용해서 구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기울기의 정의 공식에다가 넣은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취 방정식을 할 건데, 이걸 왜 신나게 얘기했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 뭐 x는 2랑 y는 1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자, 이런 건 뭐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x는 2면은 x는 2 이렇게 생겼죠. x는 2. 자, y는 1은 이렇게 생겼죠. y는 1. 그러면 요거를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각을 이등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 똑같이. 또는 요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여기 똑같이. 근데 여기 보면 요건 45도지. 그럼 생각해봐요. 선생님 45도면은 탄젠트가 기울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탄젠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탄젠트잖아 결국에는. 그죠? 이것분의 이거. 근데 이것분의 이거가 1이잖아 여기서는. 45도 1.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 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기울기가. 생각해봐요. 직각삼각형 따했을 때 여기 1일 거 아니야. 여기 45도니까. 근데 얘는 1 증가할 때 1 감소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여기는 지나는 점이 2,1이니까 그죠? 지나는 점 2,1이니까 우리는 식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지. 요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둔 다음에 그죠? 요거 빨간 거 요거 첫 번째 거를 한다고 치면 x, y로 둔 다음에 여기 45도니까 우리 이걸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요거 45도 말고 이 방법을 이용하자. 각을 2등분 하는 거니까 각을 2등분 하면은 여기서의 거리랑, 자 다시 아이고 다 지워버려 버렸네. 자 x, y를 두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요 길이는 x-2고, 자 요 길이는 y-1일 테니까 이게 서로 같으면 이게 각을 2등분하는 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뭐야? 그 각의 2등분선의 특징,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치? 그 성질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라고. 공식에 적용해. 공식. 그죠?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는 y는 x 이항은 마이너스 1 요렇게 직선식을 구할 수 있겠죠. 되나요?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요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 요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1번이었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요 길이는 분명히 x-2라고 쓰면 되겠고, 요 길이는 1에서 y를 빼는 걸로 써야 되겠지. 왜? 그림상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그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위의 점, 각을 2등분선 위의 점이니까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특별히 이제 축과 평행한 그 길이라서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y를 1로 이항하고 x 1로 이항하고 2도 이항하면 플러스 3. 요렇게 식을 또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아까 처음에 설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뭐 알 것 같아. 요거 45도잖아. 그럼 요거 기울기 1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하면, 여기 45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치면 기울기가 1분의 1이죠. 1. 그러면 y는 기울기 1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 해버리면 요거랑 똑같죠.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죠. y는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지? 요 2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요렇게 해버리면 요거 정리한 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자 자취방정식은 원래 기본이 이렇게 세우는 거야. 자 x, y로 둔 다음에 관계식을 구하는 건데, 그죠? 그 관계식은 주어진 식에 대입하거나 공식에 적용. 그지? 주어진 식에 대입하거나 공식에 적용.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맞게 식을 세워라 라는 건데, 그지? 근데 특별히 뭔가 요거를 좀 알 것 같아. 요거는 선생님 기울기 알 것 같은데요? 기울기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나는 점 있네? 그러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기 한번 써먹었던 거, 요 이미 알고 있는 방정식의 그 식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바로 그냥 구할 수도 있겠다. 되나요? 괜찮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치 방정식 중에서 배운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자치 방정식을 어차피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식을 이용해서 바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자취 방정식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요거는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냐면 자취 방정식이 꼭 직선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의 자취가 직선이 아니라 뒤에 가면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다른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미리 여기서 한번 봐두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기 때문에 자취들이 다 직선일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자취가 다 직선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0,a와 0,a가 아니고 0,a라는 점은 0,4고 자 b라는 점은 뭘로 할까? 3,1이라고 해봅시다. 자 요거 두 점 요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가 어떻게 되느냐? 이 자취 방정식을 구하래. 자취 방정식. 이런 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자취 방정식도 내가 아는 거면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딱 하나야. 아는 건 직선밖에 없어. 아는 거면 이게 만약에 이 점의 자취가 만약에 아는 거 직선이면 직선 방정식 이용해서 풀면 더 쉽고 만약에 모르는 거면 어떻게? 그냥 요 위에 자취 방정식 푸는 방식대로 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생각해봐. 자, 두 점이 있어.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만약에 B가 있다고 쳐봐요. 이거 점의 좌표랑 상관없이 A, B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대잖아. 어떤 P라는 점이 같은 거리에 있대. 이 거리랑 같대요. 근데 이 P는 계속 움직일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같은 거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하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 아닌가? 그죠? P가 어디에 있던 간에 P가 움직였어?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 아닌가? 선생님 그러면 쭉 가다 보면 A, B의 중점을 지날 때도 있겠네요. P라는 게 요 중점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뭐야? 이런 점들을 다 모으면 이 P라는 점은 분명히 이렇게 A, 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요 중점에다가 선 그으면 그지? 이등변 삼각형의 그 꼭지각에서 여기 밑변에 중점에다가 선 그으면 여기 수직이고 이등분 돼야 되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취는 분명히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면은 우린 두 가지만 알면 되죠.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됩니다 였죠. 그지?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중요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보면 되고 자, 요 AB와 수직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AB랑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역수의 부호 반대. 그러니까 일단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 증가량 3-0으로 할게요. 3-0분의 1-4니까 그죠? 요거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의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1이겠죠. 1. 그죠? 기울기 1이고 자, 지나는 점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AB의 중점이잖아. 여기를 중점이니까 M이라고 쓰면 M의 좌표는 자, 중점이니까 2분의 3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컴마 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식은 y는 기울기 1이어야 되지. 요거라서 기울기 1이죠. 1에 자,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따라서 y는 옆에다 씁시다. 따라서 y는 x 플러스 1 요렇게 되거든요. 그지? 와우, 그렇구나.
알았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 저는 수직 이등분선인 거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x, y로 둔 다음에 관계식을 쓰자. 그러니까 p의 좌표를, 자, 요 p가 무슨 p인지 모르니까 p의 좌표를 x, y라고 둬.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으니까 AP와 BP가 같다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야. 자취방정식으로. 그럼 AP와 BP가 같다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식 세우면 되겠죠? AP제곱 더 AP제곱은 BP제곱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AP제곱은 어떻게 하는데 요거 피타고라스, 그지? 이 피타고라스로 두 점 사이 거리 하는 거 있었죠? 하면 되죠? 그럼 x 빼기 0의 제곱, x제곱. 자, 그 다음에 y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 요것도 전개를 해서 써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 그냥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bp제곱도 마찬가지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를 할 때 x제곱 없어지고요. 여기 이거 그대로 일단 남는 것만 적어볼게. 자, 여기서는 y제곱도 없어지거든. 여기 y 남는 게 마이너스 8y고 플러스 16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6x 남고 플러스 9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y고 플러스 1이 남죠. 그러니까 제곱항들은 다 없어지고 나머지 x, y 항만 남을 거고, 자, 6x 요거 y를 1로 넘길 거예요. 마이너스 6y는, 자, 여기 마이너스 6x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y는 x 플러스 1. 어머, 똑같이 나온다. 그죠? 그럼 선생님, 저는 이게 더 간단한데요? 식 세우니까 금방 나오네. 계산만 하면 나오네. 이거 너무 복잡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아마도. 왜? 기울기 금방 구하고, 얘네들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 금방 찾았고, 식 만들고, 요 자취방정식 이용해서 식 만들어서 직선 딱 식 세우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파악을 하신 분은 이게 더 쉽고 위에가 더 쉽고, 파악이 안 되신 분은 밑에 방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취방정식 하는 방법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확인되셨죠?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기 앞에 설명해주는 여기 이 표 있죠? 이렇게 표 만들어 놓은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